양해마스 먼저 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공사하는 아, 거. 맞다. 국가. 아, 지금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막,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예. 단신! 뉴스 보내드릴게요. KBO 소식입니다. KBO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잠실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리그 40주년을 기념해 배틀그라운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MZ세대 팬들에게 비시즌 기간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가서 중계를 했잖아요. 네. 지수보이 씨야.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저는 빠졌더라고요. 왜 빠지신 겁니까, 이거? 제가 사실 게임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서 중계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하지만 거죠. 이제 40주년을 기념해서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 SSG 전희산, 키움의 최원태, LG의 고우석, KT 강백호 이런 선수들이 출전해가지고 이 상금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퓨처스리그 저연차 연봉 선수 지원 발전 기획. 좋죠. 그런 거는요. 요 시기에만 또 할 수 있는 행사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토브리그 기간 중 구라쟁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고민하고 있는 GPD가 토구라의 게스트 섭외 및 새로운 코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장스나 키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른 야. 거는 별로 안 궁금한데요. 네네. 장스나 키우기는 뭐예요? 여기서 더 크라고요? 제가 요즘 댓글 보니까 너무 시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너무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가 계약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제 업로드가 늦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2023년에는 이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저희가 좀 더 자주 또 콘텐츠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시절 소속사였던 리코 스포츠의 이해랑 대표 결혼식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막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결혼식은 좀 화려했습니까? 결혼식은 다 못 보고 왔고요. 그렇습니까? 네, 일찍 갔습니다. 12시 결혼식인데 10시 한 40분쯤 가가지고 이제 얼굴 보고 사진 찍고 김병문 감독님도 오셨고요. 예. 양상문 감독님도 오셨고 김태룡 단장. 저기 용산 거기에 하얏트 있는 호텔. 하얏트 호텔에서 네.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하얏트 호텔. 네. 저는 거기서 사회를 많이 봤었습니다 예전에. 그렇지만 하고 있네. 누구 결혼할 때? 저 조우종 아나운서 결혼식 거기서 했어요? 제가 사회 봤었고. 요거 인증샷 남기면 돼요. 네. 인증샷을 남기셔서 요거 멀리 퍼뜨리시면 됩니다. 행사 연말 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무슨 연말 행사? 100대 100 만남 매칭이 있는데 거기 사회를 잠깐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우종 아나운서랑 한 2, 3년 봤었고. 아니 그런 거는 왜 잘 보면서 너는 왜 피앙새를 못 만나니? 그게 문제 아니야? 지난주 새로운 야구 해설위원 선정을 위한 오찬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굽니까? 어떤 분이 KBSN의 새로운 해설자가 될지 삐쳐내주세요. 우리 연계혁 감독이 가시는 자리에 새로운 해설자분이 또 오시게 됐고 어차피 보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보강을 해야죠. 두 분 정도를 보강하는데. 3명, 4명이죠, 지금. 네. 유희관 형까지 4명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누구 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본 경우가 한 2-3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무슨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서 잘 뽑으시라 했는데 좋으신 분들 뽑으신 것 같은데. 네. 지난 12월 4일 일요일 16시 15시경 그 댓글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서 얘기해드렸나요? 댓글에서 하니까 댓글에서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댓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명은 댓글로 보낼게요. 스토리그! 양구라, 진짜. LG, 알몬테, 영입 철회. LG 트윈스가 외국인 타자로 영입했었던 알몬테를 결국은 영입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그럼요. 메디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네. 아니, 우리 댓글에도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니, 원래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뽑는 거 아니에요?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디그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사스하고 이제 1억 8,500만 불, 6년에 2억 2천만 불 계약을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할 때는 메디컬 테스트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수 이제 부상 이력도 좀 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MRI라든가 그런 걸 보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사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외부로 밝혀진 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부위가 네. 어느 부위가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그 80만 달러에 계약을 하고 나흘 만에 이 계약을 철회했는데 네. 약물 금지 약물의 양성 네.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2016년이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볼테놀이라는 게 근육솔궁치라고 이제 골다공증 뭐 이런 데 이제 처방을 내리는 그런 약물인데 이게 근력을 높여주고 체내 잔류 5개월 정도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테로이드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물을 복용을 해가지고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알몬테 선수 영입을 했을 때 LG 트윈스 팬들 이 커뮤니티에서 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꼭 굳이 이렇게 약물 복용 전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외국인 타자 쪽에 지금 LG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시즌 끝나자마자 이호준 코치가 직접 도미니카로 가서 네, 갔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염경엽 감독이라든가 이제 LG 수뇌부가 이 외국인 타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딱 했는데 금지 약물에다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된 상황이라 이거는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알몬테는 계약 철회됐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재원 선수가 이제 군입대 철회를 하면서 이재원 선수를 이제 외국인 타자에 따라서 외야를 기용을 하든지 1루를 기용한다고 이제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몬테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재원 선수가 이제 어떻게 포지션이 정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G는 이제 외국인 타자를 새롭게 뽑을 때 무조건 포지션에 상관없이 잘 치는 타자를 뽑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알몬테 선수 이후에 추가로 B플랜, C플랜이 가동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잘 뽑자. 라고 할게요. 잘 뽑아야 왜냐면 돼. LG 트윈스가 이제 최근에 그 라모스 선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히메네스 선수 그 전에 이제 페타진이죠. 페타진이. 선수 사실 외국인 타자를 뽑아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 다른 구단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늘 이 LG의 이 외국인 타자는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또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외국인 타자를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추신수 연봉 17억 원의 SSG 재계약. 기존보다는 좀 깎인 금액 아닙니까? 작년에 27억이었는데 네. 올해 이제 10억 원이 깎였죠. 네, 깎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성적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2할 6푼 우리의 20-20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최고령 20-20을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신수 선수가 작년 시즌 끝내고 왼쪽 팔꿈치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는 바람에 이제 수비 쪽에 조금 복귀가 늦었었죠. 네. 아무래도 2021년보다는 그치. 성적이 조금 안 좋은 데다가 이제는 내년부터 이제 샐러리 캡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SSG의 이제 BFA 단연 계약이라든가 연봉을 좀 많이 받던 선수들이 이제 연봉이 좀 깎이는. 네. 왜냐면 올해 이제 SSG가 248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지. 네, 내년부터 이 샐러리 캡이 이제 114억 2천만 원에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랜더스는 134억을 감액을 해야 돼요. 그거 어디서 깎아야 돼? 어디서 깎고? 그래서 이제 BFA 단연 계약 선수들을 첫해 많은 연봉을 주고 이제 계속 이제 줄여야 되는 감액이 된 거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샐러리 캡 때문에 이태양 선수도 사실 못 잡은 거예요. 네. 이 샐러리 캡 제가 봤을 때는 랜더스는 넘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봉 협상이 다 끝나고 이제 내년 총 이제 연봉이 나오겠죠. 과연 이제 114억 2,600에 과연 금액을 맞출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몇 개 구단은 이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연봉 총 상한제, 샐러리 캡만 없었다면은 이보다 더 받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우승을 또 하는데 일조를 했었고. 더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한 요 정도? 왜냐면 27억을 받았는데 사실상 연봉이 더 오를 수 있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아마 조금 깎였는데 이렇게까지 깎이진 않았다. 네. 어찌됐든 간에 추신수 선수는 한 시즌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시즌 더 볼 수. 오늘 여러 가지로. 이번에 한 줄 평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추신수 선수가 한줄평으로 한다고 한다면 네. 힘 닿는 데까지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게요. 월드컵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월드컵이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뭐 호날두, 뭐 메시도 사실 마지막이고, 메시, 뭐 모드리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에 포르투갈의 뭐 페페, 뭐 이런 선수들 막 그렇고. 걔 폴란드 폴란드? 폴잡이 레반도스키도 사실 어쩌면 마지막.
레반도스키 아니고 레반도프스키. 아. 잘 모르는 걔는 스키. 스키로 끝나는. 바로 골든글러브. 아, 결국 이제 골든글러브가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투표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딱 이렇게 투표했어요. 이대로 맞추셨다고요? 네, 전부 다 맞췄어요. 야, 일단 그럼 제가 명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투수는 안우지, 포수는 양의지, 그리고 1루수 박병호, 2루수 김혜성, 3루수 최정, 유격수 오지환, 지명타자 이대호, 그리고 이정호, 피렐라, 나성범, 이렇게 10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받을 줄 알았을걸요, 많은 분들이. 네. 없죠. 야, 근데 이정호 선수가 5년 연속 네, 골든글러브더라고요. 이게 고 장효조 선배님께서 네.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이게 외야수로서 5년 연속 받은 게 이게 최다라고 그러죠. 최대인데.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정호 선수가 받으면 신기록. 이제 신기록이죠. 어. 외야수로서 6년 연속 받게 돼요. 지금 타이고. 네, 타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야, 양의지. 8번째. 야, 근데 포수로서는 7번째. 요 포수로 7번째는 네. 이제 지금 그 SBS 해설위원 하시는 이제 김동수 해설위원의 오. 7번과 이제 타이 기록이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양의지가 만약에 포수로서 만약 골든글러브 받게 되면 이제 신기록입니다. 예. 8번.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지명타자로 이제 7번째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은퇴 시즌에 골든글러브를 받은 게 최초의 기록이고요. 아. 1루수로 4회, 3루수로 1회, 지명타자 2회.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리고 또 네. 최고령까지. 그렇죠. 이승엽 선수의 39세 3개월을 넘어서는 40세 5개월 18일. 아. 1년 2개월을 이제 경신하는. 더 늘려놨네. 가면서 정말 멋진 기록들을 만들었고. 대단하다. 네. 야구를 정말 이게 유종임이라는 게 딱 이대호 선수에게 네. 정말 잘 어울리는 네 글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리승엽 몇 번? 10번. 오케이. 맞죠? 공부했네? 안우진 선수가 이제 투수로 받게 됐는데 김고현 그렇죠. 선수를 제치고 생애 첫 또 골든글러브 받게 됐네요. 수상자가 나오기 전까지 김광현 선수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독보적인 성적을 좀 거뒀거든요. 투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리고 투수 이제 입장에서. 1루수에 박병호 선수인데 박병호 선수가 다시 또 골든글러브 1루 자리 차지했네요. 박병호 선수는 이제 개인 6번째. 아. 2019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예전에 이제 막 홈런왕 차지하고 MVP 차지할 때 2012, 13, 14, 18, 19 5번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6번째.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이후에 7년 만에.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첫 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예, 성적을 꼭 잘 내야 되고 팬들한테 또 보여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타율도 좋았고 홈런 개수가 조금 떨어지는 건 문제였지만 그 이외의 지표들은 확실히 이 나성범 선수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뭐 다 받을 수뭐 뻔해. 아니 진짜 각 포지션에서 네, 받을 만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다 받았어요. 네. 한주병 정리해 주시죠. 네. 난 골든글러브가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좋겠다. 이승엽 선수는 10번이나 받았어요. 저는 타격 2관왕하고도 못 받았거든요. 이승엽 선수가 그 MVP였는 바람에. 뭐, 알겠습니다. 과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네.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브리그 야구라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근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마다 총평을 한 번씩 우리가 내리는 야. 2주에 걸쳐서 어때요? 오. 5개 팀, 5개 팀. 재밌겠다. 네. 이거 안 했었잖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만든다. 스토브리그 야구라.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